드로잉은 뭐 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좋긴 해요. 이 연필선은 평생 그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연필은 뭐 더 뾰족하게 써도 되고 그거는 자기 취향인데 이렇게 그 진달래를 이제 그리려고 할 때 그 요 이렇게 선을 그렇게 써보면은 요 기억이 난다고. 드로잉은 상당히 아주 효과적인 거죠. 이 뭐든지 묘사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고 섬세하게 스케치를 해서 기억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드로잉을 많이 하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려요. 진짜 이 뭐 크로키도 그렇고 하여튼 많이 해본 사람이 이거는 잘하는 거니까 이 드로잉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그 잘 가르쳐 줘도 시간이 이 없는 분들은 안 하잖아요. 그게 이제 문제인 거야. 이게 겨울을 지나오면서 이게 막 그 씨를 받치고 있는 씨받침 속에서 굉장히 꼬불꼬불하게 자란 거거든요. 이게 막 구겨져서 있었던 상태지.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 꽃이 진달래가 좀 먼저 피는 꽃들이잖아요. 그리고 굉장히 여려. 이거 따놓으면은요, 뭐 하루 안 되게 몇 시간 있다가 그냥 쪼글쪼글해져 버려. 대부분의 꽃들이 그렇지만. 그러니까 연필 드로잉을 좀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자료를 남겨놓는 거는 좋습니다. 연필은 잔뜩 깎아놨으니까 뭐 뾰족해서 써도 되고 그냥 써도 되고 이 뒷모습도 하나 그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. 이 수채화 전용지라 더러워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장갑을 끼고 이거는 지금 HB로 그리는 거라 힘을 막 줘도 색이 잘 안 나오거든요. 근데 이런 것도 좀 필요해요. 왜냐면 이 그림을 수채화를 그리면은 이 사비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. 사비가 이 흑연이 많이 새카맣기 때문에 이 수채화가 막 지저분해진다고. 그럴 때는 이렇게 HB로 이렇게 좀 잘 안 칠해지는 HB로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 게 훨씬 또 유리하거든요. 요것도 뭐 물론 제 생각이지만 한번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은 금방 제 말이 뭐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아예 그냥 이 세밀한 것들은 좀 이렇게 좀 딱딱한 연필을 쓰는 게 좋아요. 이 주로 이제 건축과 학생들 보면은 이 HB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. 이 세밀한 표현 같은 거 할 때 많이 하죠. 이 그림에서 그림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. 그림자를 그린다는 것은 이 광원, 그러니까 이 해, 그 다음에 전등이든 뭐 하여튼 빛을 발하는 게 어느 쪽에 있다는 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거든요. 아예 세팅을 시켜놓는 거거든. 그래서 그림자를 안 한 거하고 한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.
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 백칠이라고 해가지고 뭐 까라바조나 뭐 이런 그 옛날 사람들 보면은 뒷 배경을 엄청 어둡게 하거든요. 그 어둡게 하면은 이제 물론 그 앞에 그리는 그 사물들이 엄청 자세하게 그릴 수가 있죠. 한눈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제 그런 걸 이용하는 거죠. 그 계통으로는 까라바조가 뭐 가장 유명하죠. 가장 진하게 해서 득을 본 사람이죠. 그 사람은. 뭐 까라바조의 일생을 보면 뭐 파란만장합니다. 그분도. 뭐 결코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변화가 많죠. 근데 그림은 참 잘 그렸어요. 이 사실적인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. 까라바조는. 자, 이런 식으로 드로잉을 좀 해놓은 다음에 이따 밤에 제가 뭐 그릴 게 좀 있거든요. 자, 하나 더 하자. 이쪽 모습을 이렇게 이런 것도 여기서 봉우리가 이파리를 감싸고 있던 시주머니가 이제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고 있네. 여기서 나올 때 여기가 좀 포동포동. 아이고 이런 바람에 날려버렸습니다. 그림 그릴 때 숨을 자꾸 멈춰야 되기 때문에 자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. 이런 못 그리겠는데 이거. 그리다가 이 모델이 자꾸 이렇게 움직이면은 황당하죠. 근데 뭐 이미 이제 그 머릿속으로 좀 본 게 있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려야죠. 이 15초 정도는 그 잔상이 남아 있다고 하잖아요. 항상 사람들은 원래 일반적인 사람도. 근데 이 아트를 하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길죠. 그 기억하는 시간이. 뭐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. 또 오늘 이랬다 저랬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이 수선화를 그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수선화와 이 진달래가 어우러지면 되게 예쁠 것 같네. 또 있었어. 여기서 CD 한꺼번에 나오네.
이 금방 시들기 때문에 빨리 그려놔야 돼. 안 그러면 쪼글쪼글해진다고. 내가 이 진달래를 찢어보질 않아가지고 몰랐거든요. 근데 이거 붙어 있었네. 요게 찢어진 게 아니고 붙어 있었어. 처음 알았습니다. 자. 이렇게 갈아가지고, 벌써 어두워졌네. 자, 줄기 좀 해보자. 일단은 벌써 여기서 저기 이파리가 나오는 자리라고, 거기가. 여기서 삐뚤. 이 진달래 가지는 가늘면서도 웨이브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도 이 작은 가지가 겨울을 이겨내니까 참 신기하죠. 이 겨울 나잖아요, 얘가. 겨울을 이겨낸다고. 그래서 이 작은 가지에서 안 얼어 죽고 있다가 꽃이 피는 거죠. 이렇게 좀 줄기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제가 하기가 쉽죠. 자,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하나 더 그려봅시다. 이게 이제 꽃도 한 여러 개 그려보니까 벌써 손이 풀렸어요. 손이 풀려갖고 잘 돼. 그래서 이 드로잉을, 연필을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손이 풀려 있는 거예요. 말하자면. 풀려 있으니까 그림이 잘 되지. 근데 안 그리고 그냥 몇 달 쉬어버리고 그러면은 손이 굳어버린다고. 손이 굳으면 뭐 뻔하죠. 뭐 이거 손 푸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. 이 쉽게 되는 건 없죠. 그러니까 그 손이 굳지 않게끔 계속 이렇게 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이 연필 드로잉입니다. 어두워졌어. 그림자가 막 생기고 좀 밝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연필을 계속 좀 깎아서 이렇게 좀 스케치를 계속 좀 즐기세요. 그러다 보면은 이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늘거든요. 많이 해보는 사람한테 뭐 당하지는 못하죠. 야, 여기도 옆에서 본 거를 나팔처럼 생겼네. 이렇게 하니까. 이 연필 드로잉 기법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 종류가. 그리고 이 프랑스 에콜 데 보자르에는 이 드로잉과가 따로 있어요. 그래갖고 이 드로잉도 하나의 그 예술 분야로서 그 상당한 그
그런 게 있거든. 근데 저는 아직도 헷갈립니다. 그 드로잉을 그렇게 나눴어야 이분법으로 나눠야 되는 건지 안 나눠도 될 것 같은데 뭐 전체가 다 뭐 그냥 조형 예술이죠 뭐. 야, 여기 모양도 굉장히 예쁘네. 이렇게 그려놓으니까. 여기를 살짝 어두운 핑크로 그리고 이쪽에 나팔관을 그리고 하나, 둘, 세 개 어두워진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채화는 방법이 별게 없어요. 그냥 이 마른 다음에 하는 거하고 뭐 약간 좀 젖어 있을 때, 그 다음에 그 물기가 좀 약간 좀 꾸덕꾸덕해졌을 때 그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안 되잖아요. 두 가지라고 결국에 알고 보면 크게 따지면은.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두 가지만 알면은 수채화는 그릴 수 있다.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, 뭐, 이게 자꾸 이제 어떤 이 방법론으로 그렇게 이제 그 뭐 꼭 웨톤, 웨트, 웨톤, 드라이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물을 다루는 거예요. 알고 보면 물질이라고 물질. 요리하고 비슷하죠. 뭐 얼마큼 물을 넣느냐 뭐 이런 것도 다 그 어떤 요리에서도 그 물 가지고 하는 거니까. 물론 다른 재료를 통해서 물과 합치는 거지만은 이 수채화도 뭐 다른 게 없죠. 이 우리가 자연을 이겨낼 수는 없지만 똑같이 그린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. 하지만 비슷하게 가는 건데 거기에 이제 자기 그 요즘 말로 진짜 감성이라고 그러죠. 감성을 얼마만큼 그 안에 투여하느냐. 거기에 따라서 많은 그 편차가 생긴다고. 그러니까 사람마다 물을 엄청 많이 이용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물을 극도로 제한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뭐 불투명 수채화 같은 경우는 이 물을 갖다가 이게 제어하기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랜 그 장기간 그릴 수 있게끔 물을 좀 절제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든가 뭐 그런 거는 다 이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아무튼 뭐 기본 원리는 딱 그거예요. 두 가지만 알면은 이 즐길 수 있는 거라고. 그 수채화는 또 이게 있어. 이, 이 지금 보면은 이 수채화 이렇게 아무튼 일단 요거부터 해놓고 이따 저녁에 또 다시 그려가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. 보고 그릴 때는 이게 좀 쉬워요. 근데 이제 상상으로 할 때는 굉장히 어렵다고.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좀 이렇게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부지런히 해야 된다고.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이렇게 스케치를 미리 해놓고 하면은 여기 밑에 이 연필 선이 보이잖아요. 그게 장단점이 있다고. 거기가 좀 거무틱틱해지잖아.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떡고무 같은 거로 닦아내고 하는 게 좋아요.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좀 빨리 좀 설명을 하려니까 자, 하여튼 지금 이 꽃이 살아 있을 때 가급적이면 제가 이걸 보면서 하는 게 굉장히 그 좋아가지고 지금 서둘러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이쪽도 뭐 몇 개 안 되니까 이쪽 있는 것도 좀 그리고 몇 개 안 되는 게 아니네. 맞네. 그 밑에 이렇게 좀 칠해 놓으면은 이따가 좀 수정하기가 또 수월하거든요. 이 말라 있는 상태는 이 그림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 여유가 생기죠.
그 이제 채색화 하시는 분은 금방 이제 그걸 깨달으실 텐데, 우리 그 민화 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거죠. 좀 말린 상태에서 채색을 또 올리고 하는 거니까 악교 보수를 한 다음에. 근데 이제 그 우리는 그 전통은 이제 오래됐죠. 민화는 이제 뭐 조선 시대에 이제 활성화가 됐지만, 고려 시대 때 그 그리던 그 고려 불화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채색화거든요. 그 채색화의 역사가 굉장히 깊죠.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우리 고려 불화만 보면은 그 미치는 이유가, 그 채색화가 일본이 엄청 발전을 했잖아요. 진짜 발전을 많이 해왔거든요. 그리고 나중에 만화로 그게 엄청난 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데, 그러니까 고려 불화의 그 기법을 보면은요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. 할 말이 없죠. 거기 그 옛날에 1000년 전에 그거를 했으니까. 참 이 방법이라는 게 간단하면서도 오래 남는 거거든요. 지금은 근데 제가 쓰는 이 기법은 그 채색이 아니란 말이에요. 지금은 이제 젖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웨트온 웨트라고 할 수 있죠.